안녕하세요, 미나미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로 또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이제 고정 멘트가 되었네요. 이번에는 콘사를 2콘 가지고 왔습니다. 써도 줄지 않는 제 실장. 다들 이렇게 많이들 쟁여두고 계시는지 아마 그렇겠죠? 그럴 거라고 또 정신승리 해봅니다. 무려 제가 2022년에 구입을 했던 푸빌입니다. 솜솜뜨개 푸빌이고요. 푸빌 좋은 거는 다들 써보신 분들은 재구매 많이들 하시죠. 이건 크리스마스 레드라는 컬러고요. 지금 400g 2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에일라 공방에서 구입을 했던 글로우 레이스입니다. 지금 화면이 조금 어두워졌는데 살짝 초점을 잡아보면 펄감이 보이시나요? 이것도 공구로 샀는데 처음에는 컬러가 몇 개 없었는데 나중에 추가 컬러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구입을 했는데 유독 이 레드 컬러가 펄감이 진짜 예술이라서 사놓고 와, 잘 샀다 했는데 많이 그 소분을 해서 판매하는 바람에 이렇게 좀 얇아졌지만 결코 얇다고 해서 지금 이게 적게 감겨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 많이 감겨 있습니다. 지금 실 두께를 보시면 레이스 굵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조합을 가지고 조금 밝게 해볼게요. 네,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요번에 뜰 작품은 믿고 뜨는 뿌띠니트의 바로 제니 자켓, 제니 가디건입니다. 제니가 지금 V넥 버전도 나왔고 라운드넥도 나왔는데 그리고 프로버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가장 처음에 나왔던 가디건 버전을 뜨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연말이 다가오고 이 영상을 제가 크리스마스 전에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연말은 또 크리스마스가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예쁜 레드 컬러로 준비를 해보았고요. 연말에 만약에 크리스마스에 제가 만약에 못 올리더라도 연말 느낌 나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사해서 이제 스와치를 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우 레이스가 지금 상당히 얇기 때문에 지금 고민되는 거는 이거는 지금 푸빌은 2합이잖아요. 그리고 글로우 레이스는 처음에는 1합으로 떠본 다음에 너무 성글다 싶으면 합수를 좀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얇아 보여도 상당히 많이 감겨 있거든요. 옷 한 벌은 아마 거뜬히 2합으로 하더라도 거뜬히 나올 것 같아서 일단은 스와치를 먼저 작업을 한 다음에 또 들고 와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게이지를 작업해서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푸빌 2합과 글로우 레이스 1합 이렇게 총 3합으로 4mm로 게이지를 뜬 모습입니다. 펄감 보이시나요? 약간씩 언뜻 펄감이 있는데 카메라로는 지금 좀 잘 안 보여서 제가 한번 편물을 들어 볼게요. 참 반짝거리고 예쁜데 네, 그래서 3mm로 게이지를 떴을 때 가로는 30코, 세로는 28단이 나왔습니다. 뿌띠니트의 가로 게이지는 맞았는데 세로 게이지는 2단 정도가 지금 더 나왔어요. 그래서 센치를 재가면서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는 편물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서 그대로 진행 중이고요. 지금 어디까지 작업했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은 고무단을 작업했습니다. 고무단은 3.5mm 바늘로 진행 중이고 바텀업 구조예요. 카메라가 많이 어두워졌네요. 바텀업 구조예요. 바텀업 구조라서 고무단을 먼저 진행한 후 몸판 그리고 양소매를 진행하고 소매와 고무단을 붙인 후 요크 부분은 함께 줄여가면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목단, 앞서플 작업을 하면 끝나는 그런 순서고요. 지금 고무단은 끌어올리기 기법을 이용해서 밑에가 이렇게 예쁘게 보이도록 너무 어두워져서 안 되겠네요. 예쁘게 보이도록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고무단을 작업 중이고 제가 잡은 사이즈는 M 사이즈입니다.
M 사이즈로 해서 여유분이 15에서 17 정도 되는 도안이기 때문에 조금 요새 또 겨울이 돼서 통통해져 가고 있다 보니 여유분을 주고자 M 사이즈를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뜨고 있고, 고무단이 끝난 후에는 이제 몸판에 이 스먹 패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스티치가 들어갑니다. 그게 만들기가 어렵지 않더라고요. 옛날에 제니 자켓 처음 나왔을 때는 보고 이거 정말 어려운 거 아닌가, 진짜 막 되게 어려운 기법 같아서 나오자마자 뜨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또 튜토리얼 영상도 제공하고 있으니 그냥 영상 보면서 해서 잘 따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들어가서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행하고 나서 어디까지 했는지 또 영상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몸판을 완성하였습니다. 고무단을 잘 떠주었고요. 위에 무늬는 도안에서 제시된 방법대로 튜토리얼을 봐가며 원하는 만큼 반복을 하여 가지고 온 상태입니다. 저의 경우 게이지가 세로 단 게이지가 원작 게이지보다 두 코가 더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무늬를 한 무늬 정도는 더 반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완성이 된 모습이고요. 이렇게 가로로 편물이 긴 이유는 등판과 앞판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다음 스텝으로 양팔을 먼저 떠준 다음에 그 양팔과 같이 합체를 하여 위로 올라가면서 레글런 줄임을 하며 옷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뜨면서 여기 이 가로 부분 있잖아요. 여기 요 부분. 요 부분은 일정하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한 줄을 쭉 떠준 다음에 한번 손으로 좀 잘 만져주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래도 균일하게 잘 나온 모습이에요. 네. 편물도 한번 가까이서 한번 봐볼게요. 은은한 반짝임이 보이시나요? 에일라 공방에서 구입한 글로우 레이스를 한 겹 섞어서 작업을 해서 이렇게 자연광에서 보면은 살짝 은은하게 반짝반짝거리는 게 편물이 아주 예쁩니다. 여기까지 작업을 완료해 주었고, 이제 다음으로는 양팔을 뜰 차례예요. 그래서 양팔을 뜬 다음에 이 편물과 같이 합체하여 같이 줄여나가는 그 다음 스텝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양팔을 작업을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양팔을 모두 떠주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팔이 상당히 슬림해요. 스팀하면은 좀 늘어나기를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팔을 지금 모두 다 떠주었고, 옷을 만드는 구조가 조금 특이해요. 지금 여기까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코막음을 해두었습니다. 지금 이 코막음 된 부분과 팔에도 잘 보시면 코막음을 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이렇게 적당히 맞춰 볼게요. 적당히 맞춰준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진행하다가 이 구간에서 레글런을 만들어주면서 팔도 뜨고 다시 레글런 만들어주고 등 뜨고 를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면서 어깨 부분 이제 레글런 줄임을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떴죠. 양팔까지 다 완료가 된 상태니까 사실상 가디건의 윗부분과 앞섭, 버튼밴드만 뜨면 이제 끝인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또 뜨치님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작업을 했어요. 팔은 평면뜨기가 아닌 원통뜨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스모크 패턴이 초점을 또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오늘은 잘 됐네요. 스모크 패턴이 평면뜨기일 경우에는 겉뜨기로 패턴을 만들면서 지나가고 되돌아오는 안뜨기에서 약간 모양이 무너져서 이렇게 한번 온 다음에 바늘로, 지금 바늘이 있는 바늘로 이렇게 걸고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모양을 잡아준 모습이고요. 이 팔 부분은 원통뜨기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올라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통뜨기 할 때 모양이 훨씬 예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팔은 어려웠던 부분은 바로 이 처음, 여기가 10cm 지금 고무단을 들어간 부분인데요. 화면이 어두워서 잠깐 조정해 볼게요. 네, 원형 고무단을 끌어올리기로 한 부분인데요. 상당히 좁지 않나요? 이 부분을 블루쇼티로 작업을 하는데, 끌어올리기 전에 이제 저는 별실로 코를 잡은 다음에 원형 끌어올리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손가락이 곱아요. 요렇게 막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10cm를 뜨는 게 진짜 제일 힘들었고, 위로는 하면서 이제 늘려가면서 한 손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 지금 수월치 않습니다. 약간의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늘린 부분을 보시자면, 지금 얘가 왜 이렇게 말린 편물 같은 그런 느낌인지 약간 건어물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살짝 우참체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패턴은 이게 엇갈려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늘림 코는 한 코를 늘려서는 패턴을 만들 수가 없고, 그래서 한 코랑 이제 몇 단에 한 번씩 올라갑니다. 저한테 가끔 이렇게 도안 내에 있는 부분을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도안에 있는 구체적인 코수나 아니면은 그 정확한 방법, 튜토리얼을 제공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살짝 양해를 구하고 또 넘어가 봅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부분은 규칙적인 늘림이 있고,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도 이게 단마다 이렇게 두 코 고무뜨기가 되어야 묶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스팀을 하고 나면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눈에는 크게는 거슬리지 않아요. 그래서 소매통이 조금 좁은 느낌인데 이것도 스팀을 하고 나면 또 모르겠습니다. 좀 슬림한 핏의 가디건의 느낌이라 팔통도 좁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참고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M 사이즈를 작업 중입니다. 몸판도 지금 조금 타이트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케이블 자체가 지금 그렇게 제일 긴 케이블은 또 아니라서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진행을 해둔 상태고, 그 다음에 앞서 읽는 부분은 한번 카메라를 켜서 같이 읽으면서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스텝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파를 붙여 주었습니다. 양파를 붙이고, 자, 레글런 구간을 작업을 해 주었어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구멍이 있는데 아직 안쪽으로 마감을 안 해줘서 그런 겁니다.
겨드랑이 구멍 너무 크죠? 지금 여기까지 400g 실을 사서 요만큼 남았어요. 그리고 얘는 사실 의미가 없는데 얘도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늬랑 지금 너무 예쁘죠? 겨드랑이 구멍 너무 신경 쓰이지만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올라가면서부터 여기 이제 붙이고 나서부터는 이 패턴을 제공을 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래서 제가 알아서 몇 단 되면 패턴을 만들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살짝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뭐 이겨내야죠. 그래서 이렇게 레글런 선을 기준으로 여기 모이는 부분이랑 해서 그 개수가 안 되면, 그러니까 코수가 안 되면 이제 이 묶음을 만들 수가 없고 다음 단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구조라 제 나름대로 도안을 잘 해석해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뒷판도 이렇게 보시고요.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근데 좀 아직 스팀 전이라 그런가 많이 슬림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만 그래도 아까 입어보니까 들어는 가더라고요. 그래서 슬림핏으로 가디건이 완성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플라켓 작업, 그러니까 앞서프를 해주는 줄 알았는데 앞서프이 아니라 뒷목 경사가 있더라고요. 요 뒤에 뒷목 경사가 가디건인데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뒷목 경사를 이제 작업을 하고 나서 플라켓, 그 뒤로 넥밴드 하면은 진짜 또 완성입니다. 어느새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금방 완성이 다가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편물 모습도 조금 보여드리고 이제 뒷목 경사 작업하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안쪽 면도 보시면 고르죠. 이거 만들면서 사실 이 제니 자켓은 막연히 이 수목 패턴이 좀 두려웠었는데 뜨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좁은 소매통, 이게 진짜 가장 사람을 힘들게 했던 난코스 오브 난코스였고요. 장갑 바늘로 뜨면 되는데 그걸 굳이 쇼티로 뜨겠다고 한 뭐 제 탓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원통으로 뜨면 좋긴 하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 또 보여드리고 화면이 좀 어두운데 지금 제가 이례적으로 밤에 촬영 중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상 올라갈 때쯤에는 제가 보정을 해서 올리기는 할 텐데 빨간 편물이라 이게 또 금방 어두워지더라고요. 살짝 또 조정을 해보면 이렇게 밝은 요 정도? 크리스마스에 올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크리스마스에 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또 영상 올라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작업해주고 깔끔하게 이 겨도 좀 막아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뿌띠니트 도안은 진짜 추천이에요. 어떤 거를 뜨더라도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도안으로, 그러니 이제 그렇게 많은 도안이 나오고 또 많은 니터들이 뜨는 거겠죠? 저도 이번에 제니 자켓 뜨면서 또 한 번 역시 믿고 뜬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스텝으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목 경사 부분까지 다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뒷목 경사 부분을 작업하고 코를 막아주었어요. 보시면 이쪽 부분에 타이트하게 코를 막으라고 써 있어서 타이트하게 코를 막았는데 목이 안 잠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도 간신히 잠기기는 하는데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면서도 그래도 어찌저찌 완료를 하였고요. 경사를 떠주고 이제 앞에 플라켓 떠준 다음에 넥밴드를 뜨면 진짜로 끝이 나는데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어서 급히 카메라를 켰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이 스막 패턴에서 모으기 부분을 할 때 최대 6코가 원래는 원작인데 5코까지는 모아주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쪽에 체크를 해두었어요. 어깨 부분에 체크를 해두었는데 이렇게 좀 비는 구간이 있어서 제가 다른 해외 작업자분들 인스타로 좀 확인을 해보고 했더니 4코 정도도 다 모아주셨더라고요. 안 모으신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여기가 너무 허전해 보여서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길게 떨어지는 구간들이 신경이 쓰이기 시작을 해서 그 부분을 좀 후작업으로
이렇게 모아주면 어떨까 싶어서 이쪽 코에서 한번, 이쪽 팔이죠? 이쪽 팔에서 한 번 진행을 했는데 여기가 지금 임의로 모아준 부분입니다. 체크는 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마커로 걸어둔 부분이고, 그래서 임의로 모아주었는데 그냥 이렇게 해도 이 모이는 부분이 너무 어색하지 않고 적당히 잘 된 것 같아서 나머지 이렇게 체크한 부분 모든 데를 모아주면은 조금 또 이쁘지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 크게 거슬리는 부분들만 살짝 등판으로 옮겨보면 여기 이렇게 좀 길게 떨어지는 부분들만 한번 모아줘서 완성을 해볼까 합니다. 이 편물을 찍는 내내 이렇게 화면이 어둡네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이 겨드랑이는 막지 않았습니다. 여기 막아줘야 되고, 그래서 여기는 후 작업으로 한번 모아서 나중에 완성한 다음에 깔끔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물이에요. 여기 이제 그리고 원래 셀비지 스티치라고 그래서 그 한 코는 나중에 이제 주어야 되는 코를 뿌띠니트에서는 겉에서도 겉, 안에서도 안에서도 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겉에서 겉인 그냥 겉뜨기 코가 가장 둡기에 편해서 그거는 제 임의대로 그렇게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코를 주워 줄 거예요. 코를 주워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반짝임이 잘 잡히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요 모으는 부분을 제 생각에는 저는 칼같이 5코까지만 모아주었는데 4코까지는 그래도 좀 모으는 부분이 작아지더라도 모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뜨실 분들을 위한 일종의 팁이랄까요? 다 떠놓고 보니까 그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이고, 한 손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 약간 양해를 해주세요. 아유. 강아지 노즈워크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팔이에요. 팔 부분인데 딱 보시면 아시겠나요? 여기 이렇게 무늬들이 팔이 늘어나면서 생기면서 이제 모아주고 이렇게 되는데 다 생기고 나서 여기 부분 그리고 여기 부분 모아주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진행을 해서 완성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거는 도안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냥 제가 뜨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참고만.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단계 또 작업하러 가보겠습니다.